안녕하십니까. 한경철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는 주로 좀 그 일부 사람들이 좀 좋아하고 일부 사람들은 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는 강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 시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성경에 저런 게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그 성경에서 좀 읽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에덴 환경의 복원입니다. 25%를 복원하라. 왜 그러냐? 여러분, 인류 태고적 환경을 추구하다가 보면 고각이, 고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각을 하다가 보면 좀 더 나가서, 이거 안 돌리고. 인류 태고적의 그 환경, 그 인도화 파밍이라는 문제인데, 환경을 복원하려면 결국 그 신뢰가 필요합니다. 신뢰에서 농사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어이구, 돈 때문에. 자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정부에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눈이 빠른 사람들은 이거 덕을 엄청 봅니다. 그리고 인도화 파밍이라는 건 뭐냐? 실내에서 말하자면 병충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기후 피해, 이런 것이 전부 수인성이 거의 한 80% 됩니다. 수인성의 물과, 기후, 바람 이런 것 때문이죠. 근데 수인성이 한 80% 되는데,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실내에서, 그러니까 하우스에서, 혹은 저는 사실 하우스를 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외관상으로도 그렇고 안 좋았는데, 하다가 보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더 좋은 것은 유리온실이죠. 더 좋은 건 건물입니다. 건물을 여기에 맞게 지으면 아주 경제적으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부에서 거의 80% 지원을 해주죠, 무상으로. 정부에서 주는 겁니다, 돈. 80% 얻어가지고 가면 좋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보면, 저도 이거를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제가 성경을 좀 읽으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집트에서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가지고, 그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된 다음에, 농경 정책을 세웁니다. 농경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 농산물의 20%를 모아가지고 7년 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 보관술에 관한 얘기입니다. 보관술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돼서 그 당시에 이럴 수 있을까? 지금도 예를 들어 배를 8년 보관한다. 또 쌀은 됩니다. 쌀은 되지만 쌀이 퍼석퍼석해지죠. 가치가 떨어지죠. 그 다음에 콩 이런 거 되죠. 되지만 영양이 좀 떨어지죠. 그리고 8년 동안, 7년 동안 어떻게 보관했을까 하는 거하고요. 그래서 농정책하고 보관술. 두 번째는 가나안에 벌써 보면 성경에 가나안에 갔던 정탐 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 한 송이를 그 장정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가나안 토양이 좋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냐? 토양이 좋았다. 토양이 좋은 건 망가져도 됐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나오는 거슬러 올라가면, 그러니까 요셉에서 좀 더 거슬러 올라가고 가나안에서 좀 더 거슬러 올라가다가 보면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은 그해 농사에서 100배를 거두었다. 과연 100배 수확이 가능할까? 제가 처음에는 과연 될까? 배 수확 얻는 것도 굉장히 힘드는데 어떻게 100배가 될까? 100배 됩니다. 그 이상 됩니다. 100배를 얻게 되면 우리 인류는 전 작물을 100배를 얻게 된다. 그건 어렵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인류는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전부 비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상상이죠. 더 태고적으로 올라가면 뭐냐? 에덴 동산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공해가 없었고 병충해도 없었습니다. 이런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거의. 그 에덴 농법에 에덴 환경 복원 25%. 왜 25%냐? 여러분, 좀 이따가 나옵니다만, 인류는 식량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고, 우리가 화학 비료, 농약, 이걸 안 치면, 그 다음에 방부제, 이거 유통 과정에서 뭐 이상한 약을 치거든요. 이거 안 치면 인류 건강에 엄청 영향을 가져올 겁니다. 그런 기존 농업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경노동입니다. 저는 왜 그 농업을, 제 직업으로 택하지 않았느냐. 경노동 때문입니다. 제가 그 노동을 하면서 농사 지어가지고 소득이라는 게 너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농사 지었다가는 밥 먹고 살기 힘든다. 그래서 안 한 겁니다. 아마 저 같은 사람이 많을 겁니다. 저는 농업학교 출신입니다. 나중에 개인적인 얘기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농업학교 출신입니다. 근데 그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그리고 어떻게 에덴 환경을 복원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25%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되느냐, 그건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비교적 상세한 기술, 상세하게 성경에는 그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물과 바다, 우주, 창조 이야기 가운데 창조과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창조과학회에서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으면, 야, 정말 좋다. 저 창조 원리를 쭉 설명하는데, 거기에 농업하고 이게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양사람. 앞으로 토양에 대한 연구가, 주로 미생물에 관한 연구가 많겠죠. 이게 필요하고요. 이게 아주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될 겁니다. 토양을 통해서, 아니면 미생물을 통해서, 아마 엄청난 새로운 개발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에덴 환경은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결국은, 건물 안에서, 혹은 하우스 안에서 해야 됩니다. 자, 왜 에덴 환경을 25% 복원하느냐. 나사와 창조과학회와 고고학자들이 하는 얘기 전체를 엮어서 하나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에덴에서는 햇빛은 윗물과 아랫물이 있어요. 윗물과 아랫물이 뭐냐? 여러분 그냥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이거 노벨상에 관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에 물과 아랫물이 있었는데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이걸 하면 자외선, X선, 감마선이 차단되기 때문에 해가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소위 피부암 같은 거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습도는 온도와 습도를 보면 습도가 온도와 관계가 되는데 80% 정도였다고 생각하면 옷을 벗고 살기에 딱 좋은 기후. 그러니까 감기 걸리고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사람이 늙는데도 습도가 부족하게 많이 늙습니다. 빨리 늙습니다. 옷 벗고 살기 좋은 그런 온도. 아마 20도 이상, 30도 이하 이 온도가 아니었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기압은 여러분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면 키가 큽니다. 한 10% 정도. 왜 그러냐, 기압이 낮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압이 달랐다. 그 다음 계절, 일시, 온도. 계절은 있었는데 겨울이 없고, 겨울이 있었는데 온도는 춥지 않은 그런 겨울. 밤. 여러분 겨울이 없으면 병추가 있죠. 그 당시 병추가 없었죠. 그리고 밤의 길이. 안식년의 개념을 이렇게, 이건 답답한 얘기니까 빨리빨리 끝냅시다. 안식년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요. 좋아하는 사람 이거다고 창조과학의 창조 이론, 그걸 한번 가지고 연구를 해보면 아주 좋은 논문이, 아마 이게 박사학위 나오고 잘하면 노벨상 갈 겁니다. 아주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밤이 어둠이 길면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농산물이 적게 자랍니다. 그러나 밤이 없으면 또 안 자랍니다. 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2시간 내지 3시간, 많게 5시간. 이걸 줄이는 건 뭐냐? LED로 하죠. LED보다 더 중요한 게 나와 있죠, 지금. 일몰. 태양의 강도는, 강렬하고, 물이 투사하는 이런 일조 시스템이니까 좀 다른 그리고 물은 4대 강이 시작되는데, 에덴이라는 한 동산에서 어떻게 강에 바른지가 4개냐? 수자원이 아주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탄소 동화작용, 해초, 병충해 거의 제로.
그리고 농사에 대한 수고 없는, 수인성 병이 거의 없는, 가뭄도 없고 장마도 없고 폭우도 부자 없고 없는 농사, 고달픔도 없는 농사, 기계화 자동화되기 때문에, 스마트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는 농사, 그리고 인건비 부담이 없는 농사, 그리고 한 장소에서 연작이 충분히 몇십 년이라도 연작이 가능한 그런 농업. 그러려면 토양을 바꾸면 됩니다. 토양을 갖다 넣으면 됩니다. 농작물에, 토양에다 농작물을 맞추는 게 아니라 농작물에다 토양을 맞추는 농업이 가능하죠. 그러면 그게 일어나는 산업이라는 게 엄청 커집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가래가 좀 있어가지고요. 강의 끝나고 가래 해서 해결하고 어떻게 계속 가느냐. 인건비 부담은 농업, 통풍, 농약, 제초제도 없는, 그리고 요리가 거의 없는 그 최고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농업,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건 25%는 뭐냐? 어떻게 해서 한 동산에 강이 4개냐? 4개인데 지금은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왜 그러냐? 25% 나온 겁니다. 이만큼 줄 들었다고 보는 거죠. 그게 맞춰서 25%. 물론 다른 그것도 있습니다. 다른 근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에서 25%를 회복하는데 그건 하우스나 소위 요즘 스마트팜, 건물이나 아니면 유료원실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 청구조기 때문에 얼마인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적이 안 되는 것은 토양을 바꾸면 됩니다. 농작물을 바꾸는 게 토양을 바꾸는 겁니다. 토양을 가져다가 새로운 토양, 거기에 맞는 토양을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면한 바다, 이게 생명의 보고입니다. 저희가 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머드나 아니면 해초 이런 것을 넣으면 미네랄이 아주 풍부해집니다. 심판을 면한 바다입니다. 이게 바다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심판을 겪지 않았던 그게 저는 사실로 믿습니다. 일반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거는 우하다 아니면 스토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탄소, 그리고 탄소 동화작용, 그리고 탄소와 산소의 무슨 순환, 이게 문제. 그다음 양자를 다 풍성하게 하는 게 뭐냐? 머드, 해초, 바다의 미네랄, 해수 이런 겁니다. 그걸 많이 넣으면 물론 죽죠. 또 토양은 저주받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력이 풍부한 토양. 여러분 죄가 많으면요 토양이 병듭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많은 나라 가보세요. 전부 토양이 나쁩니다. 미안합니다만 북한에 그 인권이 없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 북한에 가보면 토양이 형편없습니다. 그보다도 중국의 일부 마찬가지고요. 토양이 형편없습니다. 왜 그래? 미생물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풍부한 토양. 그래서 북한 땅에 미생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 건너 중국에서는 옥수수가 한 키씩 자라는데 여러분 북한에서는 어깨 정도밖에 안 오고요. 한 통 달립니다. 저희 10통 달리거든요. 그 게임이 안 되죠. 그 큰 소리 치는데 에덴의 토양은 물, 공기, 그 쓰레기 없고 농약이 없고 풍부하고 농약이 없고 그 다음에 오염이 없는 연작이 불필요하기도 하고 얼마인지 할 수도 있고 그 유해부 생물이 많고 또 혼잡도 될 수 있는 이런 농업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에덴의 특징이 뭐냐? 에덴 토양의 특징이 뭐냐? 에덴은 기름지고 비옥한 토양. 최고의 탭이 습도, 온도, 무공해. 그 다음에 천혜의 자연, 저주받지 않은 토양. 그리고 미생물의 천국, 최고의 윤택한 토양. 여러분 미국은요 너무 사막 지역은 아닙니다만 딴 데 가면 사막에서는 미국에서는 지하자원이 나오고 그 다음 다른 토양에서는 토양이 너무 비옥합니다.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 시샘이 날 정도로 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토양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단계 식재, 여러 계단, 여러 단. 그러니까 건물 하나에 3층, 5층은 기본이고, 필요하면 30층도 농사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레이 재배. 필요하면 박스에다가 자동으로 이동하도록 해가지고, 기가 농사 짓는. 경적지 부족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옵니다. 자, 옆에 잠깐 보십시다. 옆에 돌려서요. 이건 저희의 호박입니다. 제가 들고 있죠. 제 위에. 그 밑에는 제가 토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란 보실까요? 토란입니다. 요건 토란, 요거는 이쪽에 그 단호박 종류입니다. 이렇게 큽니다. 이거 32개달입니다. 이거 30개, 32개달. 이거는요, 토란입니다. 토란이 키가 1m 80입니다. 자, 왜 이게 가능합니다? 왜? 미생물 때문에. 자, 요 정도로 할까요? 조금 더 할까요? 넘어갑시다. 원리를 그대로 설명한다면 이렇습니다. 자, 이거 잘 안 보이죠? 됐어요. 여튼 우리가 액비는 주로 미생물입니다. 뭐 그대로 말하면 미생물에다가 에덴 환경을 복원을 25%를 하면 100배 이상의 수확이 나온다. 이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이건 뭐 아까 설명한 내용이니까 쭉 보시고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여러분 우리 기술자들이 기술자가 아니고 연구원들이 남극에 가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식사가 이제 문제거든요. 뭐 방울토마토도 먹고 싶고 참외도 먹고 싶고 딸기도 먹고 싶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컨테이너 10평짜리 컨테이너 뭐 꼭 몇 평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죠. 컨테이너에다가 시스템을 다 만들어 거기다가 그걸 보내서 거기서 씨를 심거나 아니면 하여튼 파종을 하면 농사 누가 짓느냐. 농사는 서울에 아니고 전북에 있는 농산식품부에 아니면 농촌진흥청에 담당관이 진다는 겁니다. 왜? 스마트폰으로 컨트롤을 하기 때문이죠.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스템을 산삼 재배 혹은 또 게르마늄 농산물 재배에 적응을 시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기계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수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대대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해가지고 몇 년 해보고 그 다음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죠.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에덴 환경 회복, 농작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토양을 맞춤 토양, 정성이 필요하고 기계화, 에덴 환경의 회복. 그래서 농약이란 말은 없어야 됩니다. 농약은 다 화학성 농약이고요. 유기영양제. 그 다음에 제3차 산업화. 소위 보관술 이런 거. 그리고 이거 제품화 한다는 겁니다. 제일 제품화 안 된 식물이 뭘까요? 한국에서. 저는 지구상에서 제일 발전하지 못한, 그러니까, 제품화 안 된, 가장 제품화 할 수 없는, 식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산삼입니다. 산삼은 따로따로 하고, 희귀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분석, 문화가 안 돼 있고 하니까, 분석도 안 되고, 제품도 만들 수가 없고 이러기 때문에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장삼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기계화 시키면 제품을 만들 수가 있고 분석할 수가 있고 국제화가 가능합니다. 이건 엄청난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참 좋은 무기입니다. 그래서 경희대학의 노정우 원장으로 있었던 노정우 박사는 하는 말이 산삼은 중동의 석유 자산 이상의 자산이다. 거기에 못지않는 자산이다. 그래서 그 연구를 시작했다가 제가 여기에 깊이 개입하게 된 겁니다. 자, 요 정도로 하죠, 오늘은.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떤 형태든지 필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를 하면 여러분에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경철 교수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금은 뭐 그러지만요. 지금 벌써 많이 발전을 했고 많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뭐 우리 한국을 뭐 헬조선이 꿈이 없다. 꿈이 있습니다. 오늘 꿈의 비행기를 한번 날려보고 있어요. 손자하고 제가 만들었던 종이 비행기. 여러분에게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전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얘기는 자 이제 농업 진도를 나가서 에덴 농업의 에덴 환경의 회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데 앞으로 농업이 큰 산업이 될 겁니다. 저희가 이제 보니까 코이카가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박수를 보낼 만합니다. 새마을운동과 함께 코이카를 아주 잘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이 코이카 같은 단체가 또 기독교인들도 그걸 해서 나가서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 지구촌에 아직도 경장 면적은 머리만 쓰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막 그리고 난리난 유유지 많습니다. 이거를 기술을 가지고 그분들이 두고 기술은 생각하지 않고 굶어 죽는 병들어 죽는 병축에 시달리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개선해 준다는 것은 인류에 대한 엄청난 봉사입니다. 그래서 병축의 기후 피해 제로인 나라, 제로인 농업, 그래서 점진적으로 자꾸 확대해 가서 처음에는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그 다음에 건물, 이렇게 간단한 건물, 그 다음에 튼튼한 건물. 토양을 자꾸 맞춤 토양으로 만들면 지금까지는 어떤 토양에 무엇을 심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는 어떤 식물을 위해서 어떤 토양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러니까 토양을 공급하면 연작의 문제가 없습니다. 인삼 같은 경우도 매년 같은 땅에다가 거기다가 예를 들어 인삼을 500평짜리 밭에다가 인삼 농사를 짓니다. 그러면 그 땅에다가 처음엔 비닐하우스 좀 높이 져서 2단을 농사 지어서 그 다음에 5년 후에 연작이 안 되잖아요. 지금은 연작할 때는 흙을 거기에 맞는 걸 넣고 액비를 거기에 맞는 걸 넣으면 됩니다. 이거 유기 액비입니다. 자, 그러면 될 겁니다. 될 겁니다. 됩니다. 유기농약, 농약이란 말도 안 쓰게 어, 농, 병충해 방지 영양제. 너무 깁니까? 이걸 만들어서, 이것도 이제 보급이 가능하겠죠. 중동에, 제가 한번 무슨 얘기 있었냐면, 제 사랑을 아끼는, 우리, 참 좋은 교수입니다. 옥스퍼드에서 서울대 졸업하고 옥스퍼드에서 공부한 그런 좋은 학자인데, 이분이 그, 중동의 어느 나라에 자문을 했습니다.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석유를, 그, 오일을, 오일을 개발해서, 그걸 정제를 하는데, 정제 기술이 없으니까 다 유럽 사람들이 선진국에서 그걸 돈을 거의 70%를 가져가고, 자기들은 20% 자기 취하고, 그 다음에 중간 이득이 어떻게 떨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자기들이 직접 하고 싶은 겁니다. 이분이 석유학을 공부한 분이기 때문에, 중동에 가서 자문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 에덴의 삐를 얘기했던 말입니다. 그때 그 중에 한 분이 하는 말이,
이거를 제대로 하면 중동의 그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왕이 되면 엄청난 변화가.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 통장에 가지고 있는 자기 재산의 말은 현금 재산이 우리나라 그 당시 1년 예산의 2배라는 거죠. 이분이 하는 말이 그게 진짜 가능하냐 이거죠. 저희 에덴 농부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하고 PT 했던 자료를 줬더니, 여러분 여기 있는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옆에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이게 뭐죠? 토란이죠, 토란 맞죠? 내가 자꾸 혼돈을 합니다. 엄청 크잖아요, 지금 한 뿌리입니다. 한 뿌리가 지금 뭐 내가 볼 때 한 30배 달린 것 같습니다. 한 20배. 그런데 20배는 200배 달릴 정도 크지 않습니까? 콩을 얼마를 할 수 있느냐? 콩이 한 5배 수확을 거둔다. 그 기적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콩, 밀, 이런 5대 곡물.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자기가 좀 가서 볼 수 있냐. 지금 당장가 오겠다는 거죠. 우리는, 횡성에 300평 땅에다가 옥수수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때 아마 고구마하고 고추를 심었습니다. 그것뿐인데, 그것도 목사님들이 와서 너무 맛있고 좋다고 다 따갔는데, 조금 남아있는데, 그걸 보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못 왔는데, 그 정도로 반응이 좋습니다. 제가 한 몇 개국에서 지금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동과 카스피해 부근의 한 10개 나라, 정말 한 35개 나라에 이걸 수출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내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있어요. 저는 연구만 하고, 저는 훈련시키고 이런 거 제가 걸리고 너무나 선건 좋지 않습니다. 자, 반복되는데요. 그냥 쭉 보세요. 이게 액비를 만드는 건데, 액비는 거창한 게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장독대, 시골에 장독대만한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런 플라스틱, 한, 400, 그러니까 1톤에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되는, 너무 큰 거 하면 안 좋아요. 조금 이렇게 해도 이거 가지고 한 마을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만드는 방법은 쭉 레시피를 줍니다, 우리가 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농민들이 하도 공짜로 받아봐가지고 아주 돈 주고 사는 건 아주 딱 질색이고 좀 공짜만 원하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레시피 80% 아닙니다. 한 75% 줍니다. 주고 나머지는 저희가 해외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이 해외는 얼마 보통 계약할 때 20억 아니면 어떤 나라는 한 100억 가지고 100억을 투자하면 그분들이 우리가 대신 사람들을 파송해서 농사 다 지도해주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요. 그렇다고 해서 100% 되는 100%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농사인지 농민이 농사 짓는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떠맡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하는 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되지 않느냐 보여주면 믿고 따라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죠. 이 내용은 앞으로 전에 앞에 한 내용 속에 강의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액비를 담느냐. 이거 돈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25%는 나중에 우리가 넣어주고 따로 돼 있습니다. 이건 핵심입니다. 핵심이 뭐냐? 왜 이게 시작됐냐 하는 거는 여러분 그걸 좀 밝히면 얘기가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여기에 보면
들깨잎이 호박잎만 합니다. 좀 미안하지만. 그리고, 이건 산삼을 이렇게, 어, 시설 안에서 기르는 건데, 이거보다 더 작은 공간에, 그러니까 한 평짜리에 하면, 한 평짜리 농사 지으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교수의 연봉이 나옵니다. 그 1년에. 한 평에서. 조그마한 기계입니다. 그건. 이따가 나올 겁니다. 제품을 많이 만들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어떻게 이거를 농사 짓냐. 이건 채소전부터 이렇게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이건 가정에서 채소 기르고, 이거는 농사 짓는 거고요. 요거는 산삼 재배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산삼 재배하는 기계입니다. 이게 스마트팜이죠, 있죠. 스마트팜 식물 재배입니다. 이렇게 기르죠. 스마트팜인데 여기다 이제 3층으로 해가지고 3단으로 해가지고 그 식물을 기르는데 저희는 요 기계 하나에 216뿌리가 들어갔더라고요. 포기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면 한 달에 2번 농사를 짓습니다. 이거 이따가 또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너무 뭐 한꺼번에 다 할 필요 없고요. 이거 이제 스마트팜에 이건 산삼이 아니고 이건 다른 일반적인 농사를 이렇게 짓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아까 농산식품부 국장께서 노벨상 얘기했는데 내 친구가 왔어요. 지금 스웨덴에서 몰러라는 이 친구인데 이 의사입니다. 의사고 캐롤린스카 연구소의 연구팀장입니다. 말하자면 노벨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만나서 우리 제품을 조금 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부탁합니다. 강의 내용을 메모식으로라도 꼭 필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